국제보건의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국립해양생물 종보건센터가 영덕군 병곡면 영리에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전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포항에서만 오늘 3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에서도 병원과 복지센터, 학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 넘게 쏟아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한 건데요. 주말 동안 확진자가 쏟아진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감염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5명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해 확진자 2명이 추가되는 등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들이 18명입니다. 주말 사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항시 북구의 병원 관련 확진자도 8명 추가돼 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층에는 코호트 격리를 조치하고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하여 매일 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고등학생 확진자를 포함해 10명이 확진됐고 지인 모임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울진에서 3명, 영덕에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던 이번 주말에 비해 경북 동해안 지역의 확진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감염 확산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가 5,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들의 접촉자들까지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와 접종 확대의 효과를 지켜보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가 감당해야 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는 의료기관의 과부하를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에 마련된 재택치료지원센터는 하루에 환자 300명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11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며 재택치료 환자를 지원합니다. 의료진들은 하루에 2차례 앱을 통해 재택치료 환자의 체온과 맥박, 산소 포화도 등을 확인합니다. 일단 열이 없으셔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오후에도 입력 부탁드리고 아침에 또 전화드리겠습니다. 만약 환자 상태가 이상하면 화상으로 진료를 해서 약을 처방하고 보건소를 통해 약을 환자 집으로 전달합니다. 이미 재택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화로 수시로도 연락이 오기도 오고 응급으로 막 입원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구에서는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408명이 재택치료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열흘 안에 치료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갔고 20% 정도만 열흘 이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택치료 환자 상태가 우려돼 병원에 옮겨진 경우는 22건, 전체의 5% 수준입니다. 재택치료가 의료기관 과부하를 덜어주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고 병상이 부족해지자 재택치료를 더욱 확대하고 있고 대구시도 재택치료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곳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에 이어 7곳 경북대병원도 협력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재택치료 환자 약 200여 명을 더 돌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재택치료 환자가 안전한 공간에서 검사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외래 진료 센터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병상 부족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병실 입원하기 전 단계로 단기진료센터가 시급하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대구시는 재택치료 환자 대상자 기준도 만 60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 하루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재택치료 환자이지만 대구는 12%에 그치고 있어 재택치료 환자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시는 급증하는 코로나 확산세 속에 위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택치료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는 18살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3차 부스터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8살부터 59살은 2차 접종 후 5개월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60살 이상 고령층은 2차 접종 후 4개월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SNS를 이용한 자녀 백신의 경우 이와 같은 접종 간격보다 한 달 빨리 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12살부터 17살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규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이뤄지며 이달 말까지 접종 예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양생태계보건의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국립해양생물 종보건센터가 영덕군 병곡면 영리에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해양생물 종보건센터 건립에는 사업비 373억 원이 투입되고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종의 증식 보건 연구뿐만 아니라 해양동물 구조 치료 및 전문 인력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영덕군 일대는 사구와 습지, 심해 등 다양한 서식처 환경을 보유해 종보건 연구에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국립해양생물 종보건센터 설립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으며 도와 영덕군이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한 끝에 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1930년대 독립운동에 나섰던 여성들은 망명 1세대 여성과는 달리 직접 무장단체나 독립부대에 소속돼 전투를 벌이다 젊은 나이에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경북 출신 여성들도 동북항일연군과 한국광복군 등에 소속돼 일제와 맞서는 전투에 적극 참전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1911년 만주로 망명해 가전 고생을 다했던 김우락, 박순부 같은 1세대 여성에 이어 남자연 등 2, 3세대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점차 가정에서 벗어나 직접 독립 전투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1930년대 만주사병과 만주국 설립으로 일제의 강압이 거세지면서 만주 독립군은 동북항일연군과 한국광복군 등 좌우로 나눠졌지만 독립전쟁 수행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도 중국 의용군이라든가 이런 만주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의용군들과 연대를 해서 항일투쟁을 전개하게 되고 또 이 사회주의 계열, 이 공산주의 계열에서는 바로 이 중국 공산당 산하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되죠.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지만 청도 출신 배성춘, 안동 김노숙, 예천 이건숙 선생 등은 일본군과의 교전에서 전사했거나 붙잡혀 총살당했습니다. 또 한국광복군에 소속돼 무장활동을 펼쳤던 김봉식, 민영숙 선생 등도 경주와 상주 출신 여성들로 해방 후 독립유공자로 서운됐습니다. 독립을 향한 투쟁의 길에 나선 여성들 중에는 전통시대가 요구했던 부녀자의 덕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사람도 있고 또 그 틀을 깨고 가감히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들 모두 개인의 안위나 평안보다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남성에 비해 적은 수였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의 정신으로 후방 지원해서 독립군 전투병까지 역할을 다했습니다. 독립운동사를 보면 당시 여성들은 국제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만주망명과 무장항일투쟁, 3.1운동, 동북항일연군과 한국광복군 등 이 각 분야에서 그리고 지역적인 한계 없이 국내외 자신의 위치에서 이 독립운동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이런 독립운동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유공자로서 서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 소속 무장단체였습니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 모두 일제에 한간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동북항일연군과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포항시와 포스텍이 추진 중인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 세미나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김무환 포스텍 총장과 김범민 고려대 바이오 의공학부 교수 등이 공학 기반 의학교육 혁신의 필요성과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서 의사과학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계와 학계, 산업계 인사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싱크탱크인 경상북도 미래전략연구지원단은 오늘 최종 보고회를 열고 6개 분과별로 전략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전략과제는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경북형 구동마을 구현 방안과 경북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실증, 2050 동해안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등입니다.
경북도는 관계부서와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고 전문가 TF를 구성해 구체화한 후 추가 연구 용역을 통해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연일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이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기온만 보면 초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포근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7.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2.6도까지 올랐는데요. 낮 동안에는 가을 옷차림으로도 춥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보다는 구름의 양이 늘어나서 흐린 곳도 많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도에서 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14도, 포항과 경주, 영덕 1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7도, 독도 10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조금 전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휴일 낮부터는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 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직원들의 정기 수시 인사교류와 후생복지, 교육훈련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게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울릉도의 독특한 식재료를 이용해 향토 음식을 개발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릉구는 지난달 토마토 홍합떡 볶음과 울릉도를 품은 삼색 꼬마 김밥 등의 메뉴를 개발한 데 이어 이달에는 오징어 먹물 파스타와 부직갱이 홍합 컵밥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신메뉴를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촌 뉴딜 300사업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어 지역 소득 창출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오전 3시 2분쯤 경주시 황성동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집기류와 샌드위치 패널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북 지역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국내에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경북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194건이 발생해 14명이 부상을 입었고 재산 피해만 2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